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갑작스럽게 먹방 타임이 돼가지고 어떠셨나요? 일단 저는 되게 맛있네요. 식어서 어떨까 생각했는데 식어도 맛있긴 하네요. 이거 추석 때, 이번 추석 때 제수용품으로 그냥 집에서 그전 굽는 것보다 이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죠? 자, 우리는님께서 천천히 드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금계장TV님 잘 드시네요. 저녁 먹고 다녀야지. 그래요. 우리 강지호 기자 저녁 먹고 다니죠. 자, 하나야님께서 카메라 밖에서 먹으라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먹을 순 없잖아요. 먹방이 아무리 요즘 뭐 대세라고 합니다만 장용진 TV가 먹방 TV도 아니고 한 7, 8분 정도 먹었으면 나머지는 넘기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장바구니에 모듬전이 없네요 하셨어요. 모듬전이 없어요? 아유, 이런. 자,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매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장용진 스토어에 직접 들어가 보세요. 예. 그냥 스토어 말고요. 제품을 클릭을 하시면은 장용진 스토어에 들어가거든요. 스토어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뒤져보시기 바랍니다. 전이 안 보인다고 하셨어요? 잠깐만요. 제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전이 안 보일 리가 없는데, 잠깐만. 자, 장용진 TV에 가서요, 스토어를 누르시면은요, 쭉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예, 추천만 나오거든요. 추천 상품만 나오기 때문에 아마 거기 추천 상품 중에는 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누르냐면요. 그 중에 아무 제품이나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장용진 스토어 원래 원래 스토어 사이트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식음료 코너를 들어가시면 거기에 예, 나옵니다. 모듬전을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예. 예, 모둠전이라고 보시면은 네, 나옵니다. 19,500원이고요. 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까요? 예. 장용진 스토어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어디 갔냐 이거? 어디 갔니? 예. 어떻게 하죠? 이거 화면인가? 이거구나.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요렇게 나옵니다. 예, 요렇게. 예, 보이시죠? 이렇게. 네. 자, 요걸로 하시면 됩니다. 예. 장용진 스토어에 들어오시면 있습니다. 자, 있죠? 네. 네, 내려가니 있네요라고 하셨습니다. 예. 이거 뭐, 두 번째 주제로 넘어와야 되는데, 두 번째 주제로 넘어오지 못하고, 예, 계속 광고를 하게 됐네요. 자, 일단 두 번째 주제로 넘어왔으니까, 이제 광고 그만하고, 두 번째 주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움브라드님, 맛있으면 주문해서 먹어야지, 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진짜 두 번째 주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주제는요. 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조희대에 대한 얘기입니다. 조희대가요. 이른바 4인 회동에서 특이한 발언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4인 회동이란 조희대하고 정상명하고 한덕수하고 김충식 요 4명이 모인 자리에서 조희대가 이재명 재판 대법원에 올라오면은 대법이 알아서 끝내줄게 라고 말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 발언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엊그제죠. 부승찬 의원이 이것을 대정부 질문하는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거론을 했고요. 공개적으로 거론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 전국이 난립니다. 지금 조희대 측에서는 일단 사실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부인을 하고 나섰습니다만
글쎄, 뭐 분위기가 사실이 정말 아닐까? 이거 뭐 아닌 그냥 분위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일단 부인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지적도 막 나오고 있어요. 자, 아무튼 그런데 이 발언 이재명 재판이 대법원에 올라오면은 그거 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 자, 이재명 재판은 대법원이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한덕수 니는 대선에 출마해라. 요 발언을 지금은 우리가 알려지기로는 조희대가 한 걸로 돼 있는데 조희대가 아니라 정상명이 한 거다라는 의혹이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주장과는 좀 상반된 내용이에요. 하지만 이 당시 그 모임의 성격과 당사자들의 특성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재명 재판이 대법원에 올라오면은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라는 식의 발언은 조희대가 했다기보다는 정상명이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꽤 그럴싸해요. 제가 아는 정상명이라면 차라리 조희대가 아니라 정상명이 그 발언했을 가능성이 실제로 사실 높은 것도 맞습니다. 만약에 저한테 어떤 발언 이재명 재판이 접수가 되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다 처리하겠다 할 거다라는 이 발언을 누가 했느냐? 1번 조희대, 2번 정상명. 만약에 저한테 이렇게 문제를 낸다면 저는 사실 정상명 쪽에 먼저 방점을 찍었을 거라는 생각마저 들어요. 왜 그러냐고요? 정상명이라는 사람의 캐릭터만 생각해 보면 분명히 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 두 번째 주제에서는 바로 그 얘기를 좀 해볼까요? 과연 조희대의 이 발언이 정상명의 발언이 아닐까? 혹은 정상명하고 조희대하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조희대가 말입니다.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라는 식의 말은 그렇게 부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취지의 분위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또 말을 제대로 안 해. 특히 요 얘기를 윤석열한테 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저런 걸 살펴보았을 때 조희대가 지금 뚜렷하게 뭔가 제대로 부인을 하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명확하게 부인해야 되는데 그 점에서 좀 불명확한 게 있어요. 특히 정상명하고 조희대하고 서로 반틈씩 나눠서 어떤 발언을 했을 경우 정상명이 이렇게 탁 하나 운을 띄우면은 조희대가 탁 받아치고 조희대가 탁 답을 하면은 정상명이 다시 또 재답변을 하고 이런 식으로 주거니 받거니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런 발언이 나왔다. 이재명 재판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 이런 발언이 나왔다면 이거는 또 기존의 어떤 여러 가지 내용과는 또 다른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희대가요 지금 하는 내용은 이런 부분까지는 또 부인을 하는 게 아니야.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주제에서 그 내용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승찬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조희대와 한덕수가 수상한 만남을 가졌다. 이 만남을 가진 자리에는 정상명도 있었고 김건희의 친정 어머니, 그러니까 최은순이죠. 최은순의 내연남으로 되어 있는 김충식도 이 자리에 같이 있었다. 이 4명이 모인 자리에서 조희대가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딱 처리해버리겠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지금은 조희대가 한 걸로 되어 있어요. 조희대는 나는 이런 말 한 적 없다라고 잡아뗍니다. 근데 발언 내용이 좀 웃겨요. 나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가 아니라 형사사건을 대법원이 처리해야 되는 형사사건을 법원 밖에서 협의한 적이 없대. 협의는 한 적이 없지만 협의야 당연히 안 했겠지. 하지만 자신이 어떻게 처리하겠다라는 어떤 각오나 입장을 밝힌 거는 있었다는 얘기인가? 협의를 안 했으면 다른 얘기는 있었나? 네, 이런 얘기 의문이 가능하죠. 지금 조희대의 발언은 그래서 조희대 자기는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으나 매우 좀 불명확합니다.
해석의 여지가 있고 왠지 모르게 진실을 살짝 비껴가려고 한다.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딱 부러지게 얘기되는데 긴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살짝 그거는 아닌데 하고 이렇게 살짝 빠져나가는 이런 분위기를 지금 풍기고 있죠. 이것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조희대의 이 발언은 반드시 진위가 좀 밝혀져야겠죠. 자,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은 알아서 처리하겠다. 이 말하는 자리는 바로 지난 4월 7일입니다. 2025년 4월 7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5달 전이죠. 당시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이 막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자, 그 무렵에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조희대와 한덕수와 정상명이 만나서 점심을 식사를 한 자리였는데 이 자리에 김충식까지 끼었던 것 같습니다. 분위기상 김충식이 밥값을 낸 걸로 보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조희대, 한덕수, 정상명이 이렇게 참석을 한 걸로 보여요. 저는 근데 이 모임을 딱 보면서 이 모임의 좌장은 정상명이다. 나이로 보나 경력을 보나 정상명이 가장 이 모임의 가장 대표역, 가장 큰 어른일 가능성이 높죠. 정상명은 1950년생으로요. 사법시험 7기, 사법연수원 7기입니다. 사법시험 17기인가 그렇거든요. 17회거든요. 17회 사법시험이기 때문에 사법연수원으로 치면은 7기입니다. 7기생이에요. 조희대와 비교했을 때 10년 이상 선배가 되고요. 한덕수보다도 몇 년 더 선배입니다. 재밌는 거는 정상명하고 조희대는 동네가 같아요. 둘 다 TK예요. 이 사람은 경북 의성, 이 사람은 경주 그렇죠 아마. 한덕수는 정상명하고 노무현 정부 때 같이 관료를 했습니다. 정상명은 노무현 정부 때 검찰총장을 했고 당시 국무총리 또는 기재부 장관까지 했죠. 그러니까 이 정상명은 한덕수와도 엮이고 조희대와도 엮이는 겁니다. 재밌는 거는 김충식과 정상명도 엮입니다. 누구를 매개고리로? 윤석열을 매개고리로. 정상명은 윤석열하고 매우 가깝습니다. 윤석열이 자신의 멘토다 혹은 롤모델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정상명입니다. 윤석열의 사실상의 이거 뭐죠? 장인이죠. 장인이 김충식이죠. 그러니까 정상명과 김충식과도 엮이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은 정상명을 통해서 묶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조희대, 김충식, 한덕수, 정상명 이들의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엮였는지 몰라요. 특히 김충식이 여기 왜 끼어들었나?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이 정상명을 여기다 놓고 해보면은 딱 얘기가 딱 풀려. 이 둘은 노무현 정부 때 같이 노무현 정부에서 관료를 했으니까 엮이는 거고, 이거는 TK끼리 묶이는 거고, 이거는 윤석열하고 인연 때문에 묶이는 거죠. 어떻습니까? 따라서 이 모임, 조희대가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 요 얘기가 나온 이 시점, 이 모임의 실제적인 좌장은 정상명이었던 거죠. 정상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임이 가능했던 겁니다. 돈은 아마 김충식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묶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은 바로 이 정상명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상명 1950년 경북 의성입니다. 경북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어요. 경북고등학교 사법연수원, 서울대 법대. 이른바 TK 법조 라인의 성골입니다. 경북 의성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사법연수원을 나왔다. 딱 이 라인이 TK 성골 법조 라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검찰총장이 되죠. 말 그대로 성골 TK 라인인 겁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공안부에서도 상당히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잘 나가는, 그러니까 당시 검사로는 최요직 그리고 가장 엘리트 검사였던 겁니다. 법무부 기획관리실장도 했고요. 대구고검장, 법무부 차관, 대검차장, 그리고 검찰총장을 역임했습니다. 검찰총장 역임할 때는 노무현 대통령 때고요. 정상명 다음 검찰총장이 임채진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정상명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북 의성, 경북고 서울대법대 요 라인을 관통하는 것이 바로 조희대입니다. 조희대가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이 그 경주 출신이거든요. 하지만 경북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습니다. 누가? 조희대. 그러니까 조희대하고 정상명은 고등학교, 대학교 선후배 관계이기 때문에 아주 밀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명은 사법연수원 7기인데 조희대는 사법연수원 아마 제가 알기로 14기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 7년 정도 선후배 관계인 거죠. 자, 뭐 조희대는 검사가 아니라 판사였지만 공안부 검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판사가 조희대였어요. 다른 사람은 기각한 구속영장 알아서 발부해 주는 사람이 조희대였거든. 그래서 공안부 검사들이 너무나도 좋아했던 공안판사, 그게 바로 조희대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정상명과 조희대는 매우 밀접한 관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명이 오늘 어딘가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4명 이 모임 만나신 적 있습니까? 근데 정상명 총장이 나는 그런 사람들 알지도 못해요 라고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글쎄 김충식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으나 조희대를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그리고 한덕수가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도 하고 기재부 장관도 했고 뭐 상공부 장관도 했고 했는데, 그리고 정상명이 당시 법무부 차관도 했고 법무부에서 대검차장도 했고 검찰총장도 했습니다. 근무 시기가 겹쳐요. 따라서 한덕수와 정상명이 모를 수도 없어요. 김충식은 모르겠다라고 오리발 내밀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은 모른다라고 오리발 내밀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정상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일부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죠. 자, 아무튼 여기서 정상명이라는 사람을 보시면 TK 출신의 공안, 그러면서 검찰의 아주 엘리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상명의 이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그 자신의 어떤 그 과거 어떤 경력이라고 한다면 노무현 대통령하고 친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하고 사법연수원 동기래요. 그래서 검찰총장이 된 것도 노무현 대통령과의 친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정상명이라는 사람이 윤석열, 김건희하고도 매우 인연이 있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결혼식을 할 때 그 결혼식에 주례를 선 사람이 정상명이에요. 진짜 웃기는 건 바로 이 경력입니다. 동양대 경찰행정학부 석좌 교수. 동양대래. 네. 야, 여기도 이렇게 엮이네. 그죠? 그러니까 최성해 총장이 이렇게 저렇게 검찰로부터 좀 이렇게 저렇게 걸려 있을 때, 검찰로부터 이렇게 좀 소환당하고 불려다닐 때 정상명 검찰총장, 전 검찰총장 상당한 역할을 해줄 수밖에 없겠죠. 윤석열하고도 거리 관계가 있고 동양대 교수이기도 하고. 정상명은요,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을 꽤 여러 차례 합니다.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추천한 사람도 정상명, 얼마 전에 그만둔 심우정을 검찰총장에 추천한 사람도 정상명, 문무일을 검찰총장으로 추천한 사람도 정상명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검찰총장을 만들어내는 킹메이커 역할을 한 것도 정상명이란 거야. 자, 그러니까 정상명은 TK 출신의 TK 성골의 공안부 검사로서 검찰 내에서 꽤 오랫동안 뿌리 깊게 자리 잡아온 사람인 거야.
퇴직한 지 꽤 됐지만 지금도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노무현 정부 쪽에서 이 검찰총장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 쪽하고도 꽤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여야 가리지 않고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마당발이더라. 여기에 이 사람은 윤석열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죠. 윤석열이 자신의 멘토라고 하면은 빼놓지 않는 사람, 아니면 제일 첫 번째 손가락으로 꽂는 사람이 정상명입니다. 또한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왜 윤석열이가 취임 초기에 그 아크로비스타 앞에 버지니안가 하는 술집에서 술 이빨 마시고 얼굴 뻘게 가지고 사진 찍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 윤석열이 그 버지니아 술집 말고 앞서서 술을 한 잔 더 먹고 버지니아로 온 거다. 그러니까 1차를 하고 버지니아에 2차, 3차로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1차로 그럼 술을 마셨는데 어디서 마셨느냐? 예, 정상명하고 술을 마신 겁니다. 압구정동인가 청담동인가에 있는 어떤 한식집에서 먹었다 그러잖아요. 그 한식집에서 1차로 술을 이빠이 먹고 그리고 2차로 버지니아로 온 거였는데 당시 1차 식사 자리에 누가 나왔다? 정상명이 나왔다. 그러니까 정상명이라는 사람은 야 이거 소위 말하는 검찰 원로이자 법조 원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윤석열하고도 꽤 여러 가지 친분이 있죠. 윤석열의 주례라니까 주례. 윤석열의 롤모델이고 윤석열하고 술도 많이 먹으러 가. 윤석열이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술 마신 사람 정상명뿐이래. 물론 초기입니다. 뭐 그 이후에는 많이 마셨겠습니다만 윤석열이 초기에 술을 마신 사람은 정상명이랍니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장을 꽤 여러 차례에서 윤석열을 후보로 추천한 적도 있고 그 밖에 다른 검찰총장도 후보로 추천한 적이 있는 사람이야. 킹메이커인 거죠. 자, 결정적인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뭐라고요? 윤석열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비밀 사무실을 꽤 여러 개 열었습니다. 그래서 양재동에도 있었고 압구정동에도 하나 있었다 그러는데 그 압구정동 비밀 사무실 예화랑인가는 그 화랑을 빌려서 이 사무실을 썼다고 하는데 그 예화랑이 바로 정상명 전 검찰총장의 사위야. 이 사람은 나중에 대통령실의 비서관으로 들어가요. 야, 진짜 이리저리 이렇게 얽히고 저렇게 얽히고 되어 있네, 그죠? 그렇습니다. 윤석열과 정상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죠. 자신과의 관계도 있고 김건희와의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이래저래 자신의 편의 시설을 자신의 편의를 봐주는 이런 업자들과의 관계도 있고 예, 바로 그래서 끈끈한 관계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끈끈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정상명이 뭐라고요? 예, 법조계 원로, 검찰 원로로서 TK의 또 성고리로서 TK라든지 여러 개의 여러 이제 그 세력들과 연결고리가 되는 겁니다. 보통 법조계 원로라고 두루뭉술하게 뭐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두루뭉술하게 말해지는 법조계 원로들 중에 꼽히는 사람, 반드시 꼽히는 사람이 바로 이 정상명입니다. 특히 검찰 쪽의 원로로 꼽히죠. 사실상 검찰 쪽의 수장, 검찰 원로의 수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북 출신인데 수구 적폐 쪽으로 인맥이 넓어가지고 조희대하고도 꽤 가깝습니다. 조희대하고는 경북고등학교 서울대 동문관계예요. 그리고 둘 다 TK 출신이죠. 조희대는 TK 향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무현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 쪽과도 꽤 친분이 있는데 당시 정상명 측과 연결이 되는 민주당 쪽의 고위 인사들 그 사람들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수박들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요. 통일교, 신천지 혹은 JMS 이쪽과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되기도 해요. 최근에 JMS 쪽에 이렇게 도움을 준 뭐 전현직 고위 관료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뭐 정세균 뭐 전 국회의장 나오고 임채진 전 검찰총장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들을 뭐 통일교든 JMS든 신천지든 이런 사람들과 연결시켜 준 것도 제가 아는 한 정상명입니다. 와, 정상명이라는 사람 대단한 거다, 그죠? 예, 어떻게 보면은 좋게 말하면은 발이 넓어서 이 사람 저 사람 서로 이렇게 연결고리, 다리를 잘 놔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안 좋게 얘기하면은 적폐들 사이에서 워낙에 끈끈한 연결고리들을 가지고 있어서 적폐들끼리 자기들끼리 붙어 먹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는 사람, 거간꾼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명이 조희대와 함께 뭔가를 꾸몄다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왔을 때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 요 얘기는 조희대의 얘기일 수도 있으나 정상명의 얘기일 수도 있고, 혹은 두 사람이 주거니 받거니 운 띄우고 답하고 먼저 띄우면 나중에 답을 하는 이런 식으로 서로 의견을 교환했던 게 아니냐, 서로 의사를 내비쳤던 게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사실 이 4명의 모임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정상명에 대해서 무척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상명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말이 되거든. 여러 가지 고리 보세요. 다 연결고리가 있지 않습니까? 정상명이 윤석열하고 그렇게 친한데 그 윤석열의 사실상의 장인이 김충식이잖아. 그럼 그들하고 연결되는 건 당연하죠. TK 출신이기 때문에 TK 출신의 조희대와 연결되는 건 당연합니다. 경북고 서울대잖아, 둘 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 뭐 국무총리도 하고 뭐 기재부 장관도 했던 한덕수, 노무현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했던 정상명, 예, 다 엮이는 거죠. 그 4명을 모두 하나로 엮어주는 사람이 정상명입니다. 그러면 그 정상명이 조희대가 하는 얘기를 가만 듣고만 있었을까? 예, 주거니 받거니 그렇게 됐다고 보는 게 제일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이 조희대는 자신이 그 모임에 가지 않았다, 그런 모임은 존재하지 않았다 라는 식으로 부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리발 내미는 것 같아요. 하지만 조희대의 이 부인은 완전히 백지 상태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실관계 중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몇 가지, 그리고 진짜로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몇 가지만 추려서 부인하는 것 같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4명이 아니라 뭐 3명 혹은 5명 당시 참석자 수가 틀렸다거나 날짜가 틀렸다거나 발언의 주체가 살짝 다르다거나 이런 것들을 악용해서 부인할 뿐 완전하고 명백한 부인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구석이 있는 게 사실이죠. 자, 좋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수사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검찰에서 수사하든 경찰에서 하든 혹은 특검에서 하든 공수처에서 하든 좋습니다. 이 사건은 철저하게 수사가 되어야 합니다. 왜? 이것은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대한민국 국민의 선택권을 제약하기 위해서 감히 판사 따위가 국민의 주권적 행위를 방해하기 위해서 재판권을 휘둘렀던 남용한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브라질의 룰라 정도나 거의 유례를 찾아볼 수 있을 정도의 아주 특이한 사례입니다. 자, 이러한 사건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거고요.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진실 발견, 진상 규명입니다. 특검이 됐든 공수처가 됐든 혹은 경찰이 됐든 반드시 수사를 거쳐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조희대가 말하는 진실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만들었으면 합니다. 솔직히 지금 조희대가 하고 있는 얘기, 여러분
이 사람이 명확하게 노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노인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게 여지를 남기거나 찝찝한 뒷맛을 남기는 노 아닌가요? 100% 노가 아니라 한 51%는 노고 49%는 예스일 수도 있는 듯한 느낌. 자, 그렇죠. 이 찝찝한 느낌을 그냥 둘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9분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수사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것이 검찰도 좋고요. 공수처도 좋습니다. 특검이라면 더욱더 좋겠죠. 자, 그런 일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힘을 좀 모아봤으면 합니다. 자,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되고 알아서 착착착 풀려갈 줄 알았다. 근데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또 생긴다라고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 할 일이 끝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할 일이 좀 더 수월해질 뿐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입니다. 예, 지금 딱 그런 그때 제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시각 12시 30분입니다.